우리가 수능 특강 문학에 수록되어 있는 고전산문 9강입니다. 수군가라는 판소리 사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판소리 공연을 본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예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소리계 소설과 판소리 사설은 다르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판소리 계통의 소설이 나왔다라는 거는 판소리 사설이 먼저였다라는 거를 좀 캐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판소리 사설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그 판소리라는 거라는 걸 알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소설로 정착된 것들을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그랬을 때 이 판소리라는 건요, 이제 창자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이제 북을 쳐주는 고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단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창자가 이제 부르는 노래를 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뭔가 이야기를 엮는 걸 안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행동 동작 이런 걸 발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판소리라는 거는 이제 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 나가되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듯한 안일이도 있고 발림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문학교과서에서 판소리를 배워봤던 친구들은 아마 흥보가를 좀 주로 배워봤을 거예요. 그래서 흥보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판소리에 대해서 익숙했다라고 하면은 이 작품도 익숙할 거고, 아마 그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아예 처음 보는 그런 갈래가 되겠죠. 그래서 판소리는 또 소설과 다르게 조금 더 우리가 알아줘야 될 형식적 특징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볼 건데요. 안일이로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안일이라는 부분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엮인 부분이다라고 보면 좋겠죠. 그래서 노래보다는 좀 더 설명하고 이야기를 풀어주는, 약간 썰 푸는 느낌의 그런 구간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화상은 여기서 그림인데요. 여기선 토끼를 찾으러 가는 거니까 토끼 그림이겠죠. 어디다 넣어야 물이 한 점 안 묻을까 생각다 못하여 목을 길게 빼어 목덜미에다가 턱 화상을 넣고 보니, 자, 이만하면 수로만리를 무사히 다녀와도 물 한 점 묻을 길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 보세요. 자라는요 목을 좀 길게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라가 목을 길게 빼고 나니까 거기에 그림을 넣었을 때 하나도 젖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자라의 신체적 특징을 활용하는 부분 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어떤 웃음을 유발하고 있으니까 해학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용왕께 하직이라는 거는 이별 인사다라고 늘 했죠.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저희는 이제 자라의 집을 말하는 거죠. 별주부 모친이 세상 간다는 말을 듣고 한번 만류를 해본다면, 세상은요 이제 육지를 말하는 거죠. 만류를 한번 해보는데 라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진양조, 이 부분이 이제 창의 부분인데요. 진양조는 원래 좀 느린 그런 장단이에요. 따라서 조금은 이제 서정성이 좀 두드러지고 조금은 약간 감정이 좀 이렇게 많이 좀 표현되면서 조금 슬픈 쪽에 가까운 그런 장단이겠죠.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보면요.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에서 이렇게 이음보, 이음보, 삼음보, 사음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대체적으로 판소리의 창은요, 사음보로 엮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도 어느 정도는 좀 맞춰서 좀 이렇게 운율이 따라간다라는 것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육지를 간다 하니 무엇하러 가라느냐, 3대 독자 너 아니냐, 장탄식 병이 된들 누가 알뜰히 구원하며 네 몸 죽어져서 오이연의 밥이 된들 누가 손뼉을 두다리며 휘허여 날려줄리 누이 있더란 말인가. 자,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지금 자라인 이 별주부가 육지를 간다고 하니까 3대 독자인 네가 병이 든다고 해서 누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고, 네가 죽어서 오이연은 이제 까마귀거든요. 까마귀의 밥이 된들 누가 그걸 쫓아주겠냐라는 거죠. 가지 마라 주부야, 가지를 말라면 가지 마라 라고 만류를 하는 거죠. 이승이라는 데는 수중 인간이 얼른하면 잡기로만 위주를 한다. 옛날에 너희 부친도 세상 구경 가더니 심리사장 모래 속에 속절없이 죽었단다. 못 가느니라 못 가느니라 나를 죽여 이래다 묻고 가면 네가 육지를 가지만 날 살려두고는 못 간다. 주부야, 위방불 위험한 곳에 가지를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머니가 이제 만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만류하는 근거가 뭔가 봤더니 거기 너무 위험한 데 아니냐. 너의 아빠도 거길 갔다가 못 돌아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시 안일입니다.
나라에 환우가 개옵서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풍파가 있사오리까. 내 자식 충심이 그러한 줄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육지를 간다 하기로 네 자기를 보기 위하여 만류를 하였구나. 네 충심이 그러할진대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네가 육지를 간다고 해서 너의 어떤 의지, 너의 어떤 그런 마음을 보고자 내가 한번 떠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쥐부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고자 어머니가 한번 떠본 겁니다. 별주부 모친께 이별 인사하고 침실로 들어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백발 모친 기체 평안하시기에는 부인에게 매었소. 주부 마누라가 울며불며 나오더니 여보나리 여보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위수파광 깊은 물에 양주 마주떠 맛 좋은 흥미 보던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만리청산 가신다니 인제 가면 언제 와요 라고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잘 지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네가 지금 떠나면 언제 돌아오겠냐 라고 속상해하는 거죠. 가기는 가되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군신류의 장한 충성 조정사직을 못 잊어요. 규중의 젊은 아내 절행지사를 못 잊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너의 그런 어떤 충성스러운 마음을 잊을 수가 없고 그러니 나 역시도 여러분 규중이라는 게 규방중이어서 규방이 우리가 여성의 방이다 라고 늘 고전시가 때마다 이야기를 했었죠. 한마디로 자 별주부가 충성을 아주 잘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나 역시도 너와 마찬가지로 절행지사라는 건요. 절개를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누라라고 쓸 뻔했네요. 자, 아내 역시 절개를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충성스러우니 나 역시도 열심히 절개를 지키겠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방불어나 뒤 진털발 남생이가 흠일세. 자, 여러분 방불하다라는 거는 네 말은 동의하는데 그쵸? 아내 말은 내가 신뢰하고 동의하겠는데 내 걱정은 뒤 진털밭에 남성이가 흠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뒷집에 사는 남생이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찜찜한 거죠. 그래서 의심하고 살짝 찜찜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게 지금 대화에서 드러나죠. 총총이 작별 후에 수정문 밖 썩 나서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데 가관이었다. 자, 안일이 또 시작되네요. 별주부가 한 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하야. 화상 그림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지. 저기 앉은 게 토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와서 아래턱이 뻣뻣하여 토자를 호자로다가 한번 불러보는데 자, 여러분 지금 토생원을 호생원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바다를 헤엄쳐 왔다 보니까 좀 이제 말이 헛나왔다는 거죠. 저기 주둥이 벌근하고 얼숭덜숭한 게 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놓으니 첩첩산 중에 호랑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데 자, 여러분 이 부분이요. 원래는 토끼를 불러야 되는데 호랑이를 불러봤던 거죠. 그래서 호랑이 역시도 생원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서 반겨서 들었다는 게 기분이 좋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이 말을 듣기를 좋아했구나.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여러분 범은요 호랑이인 거죠. 호랑이가 내려온 이유는 뭐다? 호생원이란 말 때문에 내려온 거죠. 누에 머리를 흔들며 양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이 같은 뒷다리 전통 같은 앞다리 새납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백설격으로 잔디뿌리 왕모래 좌르르르 헤치며 주홍입 떡 벌리고 자라 앞에 가 우뚝 서서 흥행흥행 하는 소리 산천이 뒤엎고 땅이 뚝 깨진한 듯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엎쳤을 때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지금 호랑이의 어떤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호랑이가 호생원 소리에 기분이 좋아서 쓱 내려와서 자라 앞에 도착한 상황인 거죠. 그랬더니 자라가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엎어져 있었대요. 호랑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버린 쇠똥 같은 것밖에 없더래요. 아,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쇠똥 같은 것만 있다라고 보인 이유는요. 자라가 별주부죠. 몸을 그 딱딱한 껍질 사이에 숨긴 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게 날 불렀나?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우둥글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으니 아마 이게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꽉 짚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겨우 입뿌리만 내어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호랑이 깜짝 놀라 이것이 날더러 통성명을 하자고. 나는 이 산중 지키는 호랑이다. 호생원이다. 너는 명색이 무엇일꼬? 네 저는 수국 전옥 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자라라 허요. 여러분 지금 수국에서의 어떤 자신의 벼슬이 매우 긴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수국의 벼슬이 매우 길어요. 호랑이가 자라란 말을 듣고 한번 놀아보는 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요네 평생 원하기를 왕배탕이 원이더니 다행히 만났으니 맛 좋은 진미를 비어 먹어보자.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자라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두꺼비다 라고 지금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가 두꺼비다 라고 자라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두꺼비면 더 좋다. 너를 산채로 불에 살라 술에 타먹었으면 만병회춘 명약이라 두 말 맞고 먹자.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급살 맞을 것이 동익보감을 살라서 먹었는지 먹기로만 드는구나. 별주부가 한 꾀를 얼른 내고 목을 길게 빼어 호랑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어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라고 이번에는 또 이제 본인이 어떤 꾀를 부렸대요.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단 하루 1500발 나오겠어. 어찌 그리 목이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오 내 목 내력을 말할 테니 들어봐라. 우리 수국 퇴락하여 천역한 기아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철컥 떨어져 이 모양이 되었으니 명이 더러 물은즉 호랑이 쓸개가 좋다 하기로 돌이랑 귀신 잡았다고 호랑이 사냥 왔으니 네가 일찍 호랑이냐 쓸개 한 봉 못 주겠냐. 돌이랑 귀신 개 있느냐. 비수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앞으로 바짝 끼어들어 돌이랑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요 자라가 꾀를 낸 거죠. 자라의 어떤 계책입니다. 호랑이를 위협해서 호랑이한테 이제 지금 자기가 약간 좀 이제 승기를 잡으려는 상황인 거죠. 호랑이 다리를 꽉 물고 삥 돌아놓으니 어찌 호랑이가 아팠던지 거기서 의주 압록강까지를 당도했겄다. 거기서 제 혼자 장담하는 말이 그놈 참 용맹 무서운 놈이로다. 내나 되니까 여기까지 살아왔지. 다른 놈 같았으면 영랑없이 꼭 죽었을 것이다. 그때 별주부는 호랑이를 쫓은 후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 여러분 진짜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지금 호랑이가요 도망을 갔는데 어찌나 멀리 도망을 갔는지 압록강까지 금세 도착을 했대요. 여러분 이런 거 약간 과장법인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호랑이는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아유 나니까 됐으니까 여기서 살아왔지 다른 놈 같았으면 다 죽었을 거다라고 지금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호랑이 쫄아서 도망가 놓고 자화자찬하니까 참 웃기잖아요. 그쵸? 호랑이라는 것은 산중의 영물이라 내 눈에 와서 보일진데 내 정성을 보기 위하여 보이는 모양이로구나. 목욕제게 정의하고 다시 산신제를 한번 지내보더라.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자라는 일단 이제 그 임금님을 위해 용왕님을 위해서 토끼의 간을 가지러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호랑이를 만났는데 사실 호랑이는 이제 산의 명물이라고 불리는 영물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호랑이를 지금 자기가 받고 쫓아냈으니까 아 내가 여기서 마음을 잘 가다듬고 이제 기도를 하면은 토끼를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순원특강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요 이제 아직 토끼를 만나기 전의 장면이었고요. 이제 자라가 이제 이 세상 밖에 나와서 용왕님을 위해서 충성심 하나를 보고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요 어떤 자라의 충성심, 의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다만 토끼가 나오는 장면은 없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군과의 어떤 좀 이야기로 들어가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